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35부 도합군주 성종, 대간을 배척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성종은 재기간 내내 도합군주를 표방을 하면서 모험적인 군왕의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 일환으로 이제 성종은 대간들의 비판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이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성종이 이런 목적도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종이 지나치게 이제 훈구 대신들의 힘이 세졌으니까 이거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 반대되는 살림 세력을 키워가지고 대간에 진출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 대간을 통해서 훈구파를 견제한다. 그래서 이 성종 때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이 대거 이제 정계에서 핵심 권력으로 대두가 되었죠. 참고로 김종직은 이미 세조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권력을 얻으면서 하나의 축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게 성종 때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훈구 대신들을 이렇게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나는 반드시 모험적인 도합군주가 돼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한 사명감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대간들의 비판은 점점 도가 지나쳐 가게 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연일 벌어지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대간 세력은 그 힘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키워졌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얘들이 훈구 대신보다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훈구 대신들도 대간들 앞에서는 거의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왕도 이제 이 대간들을 당장 어쩌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말년에 가서야 성종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대간 세력을 키워놨다라고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슬슬 불평, 불만이 표출이 되는데 성종이 이제 뭐 대놓고 이런 말도 했대요. 대간들이 너무 자주구리한 일을 가지고서 자주 말을 일삼는다. 아니 뭐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살 수가 있겠냐.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단 한 가지라도 안 들어주면은 왕께서 언론을 무시한다. 마치 자기를 갖다 폭군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죠. 자, 이렇게 성종이 대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기색이 역력해지자, 이신정심이죠, 그죠? 그동안 이제 대간들한테 눌려 살던 훈구 대신들도 신압으로 성종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름 이제 동병상련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성종은 말년에 가서 거꾸로 훈구 대신들을 이용해서 대간들을 견제한다. 그런 구도도 슬슬 좀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말년으로 가게 되면서 성종이 대간을 대하는 태도도 직접적인 변화를 또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애지간한 비판은 다 성종이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성종도 야 그거 좀 아니지 않냐?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성종한 25년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어떤 고을에서 다리가 3개 달린 암탉이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뭔가 좀 이제 기형종이 나타난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보고가 올라왔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그냥 특이한 짐승이 나타났다 정도의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대간들이 이런 좋은 소스를 그냥 놓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대간들이 그야말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이 부인의 말을 쫓으면 닭이 요물을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필시 임금께서 그동안 행실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께서 수신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하네 기승전 다 왕 책임이에요. 뭐 이대로 가면은 그죠? 비가 많이 와도 왕이 잘못한 거고 비가 너무 안 와도 왕이 잘못한 거고 내가 길 가다 넘어진 것도 왕 때문이고 그죠? 내 주식이 폭락한 것도 왕 때문이고 하여튼 뭐 다 왕 때문이 되는 거죠. 내가 살이 친 것도 왕 때문이죠. 영국에 그런 사람 한 명 있긴 있었어요.
엄청난 비만 환자였는데 몸무게가 거의 뭐 300kg 가까이 나갔나? 자기가 그렇게 된 게 국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뭐 가십거리성 기사긴 하지만 신문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왕의 잘못이다. 물론 성리학의 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디까지나 왕이 지나치게 독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리학자들이 해가지고 이걸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아니죠. 사실은 상식이 있다면 알긴 알아야 다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봤을 때 일식이 발생한다. 그거 자연현상인 거 다들 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그런 식으로 왕의 부족함으로 연기를 시키냐면은 어쨌든 항상 왕은 조심스러운 자세로 통치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견제용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론을 갖다가 만들었던 것이지 이거를 고지고대로 그렇게 이제 다 적용을 해라. 정말 얄짤없이 융통성 없이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이 무렵이 되면은 대관들은 사실상 합리성이 결여된 비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건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긴 했지만 옛날에 성종 같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나는 모범생이 돼야 돼. 나는 도합군주가 돼야 돼. 그 사명감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경들의 말이 옳소 하면서 내가 앞으로도 조심하겠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하지만 성종은 대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성종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너희들이 부인의 말을 쫓으면 닭이 요물은 난다고 했는데 즉 쉽게 말해서 이제 아내나 첩이나 이런 여인들이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을 쫓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이들이 이제 하는 그런 질투, 투기 혹은 뭐 이제 누군가를 모함하는 말이거나 그런 좀 이제 잘못된 언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인데 그러면 닭이 요물을 난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닭이 요물을 난 것이 그게 내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대신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동네에 누가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를 뭘로 판별을 할 거냐 이거죠.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게 꼭 왕이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요물이 나올 것이냐. 그렇다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종이 무슨 일만 생기면 사사건건 다 임금 탓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건 아니냐. 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러자 대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옛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요물이 나타나는 것은 다 군주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뭐 성리학적인 교리가 어쨌든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전하께서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서 이렇게 허물을 남에게 돌리시는데 그거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폭군의 징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참 이제 성종하고 대관들하고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말싸움이 벌어진 끝에 성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됐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종이 자기 잘못이다라고 승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뉘앙스는 대단히 신경질적인 느낌을 풍겼다라는 거죠. 자, 이후로도 성종은 대관들과 줄곧 말싸움을 벌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놓고 대관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배척을 하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종은 나는 모범생 군주가 돼야 된다. 도합 군주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종의 이제 패턴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서 보면요. 성종의 제2 초기에는 대관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판거리를 가지고 와도, 그래도 겸허하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하면서 이렇게 한참 따지고 싸우다가, 그래, 그래, 알았어. 내 잘못이라고 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못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확실히 이제 성종이 제2 후반부로 가면은 대관들의 이렇게 득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넌더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두 번째, 중요한 게 사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을 때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도합군주가 돼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완벽하게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은 나고 신경질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말을 또 들어야 되지 않겠냐.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가서 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성종의 제2기간이 이거보다 좀 더 길었다면은 그 뒤로 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는 모를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구 세력을 키워서 살림을 견제하거나 혹은 이제 제2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다르게 대간들의 주장을 대놓고 이제 무시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제2초기에 가졌던 바로 그 도합군주가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마지막까지 이제 강하게 성종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성종은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후기의 왕 중에서 영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대관들이 좀 짜증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그럼 당장, 야, 저 자식 섬으로 유배 보내.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확실히 성종은 모험생은 모험생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관들도 성종의 태도가 좀 뭔가 바뀐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들도 어떤 발언을 하냐면은 요 근래 들어서 전하께서 대관의 말을 모두 물리치신다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발언을 할 정도였죠. 이처럼 성종은 말년에 가서야 자신이 지나치게 대관 세력을 키워줬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좀 힘의 균형, 밸런스를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끝내 결실을 거두진 못합니다. 왜냐? 성종의 수명이 뜻밖에도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종실록의 마무리인데요. 성종, 드디어 모험생 국왕의 졸업입니다. 왕의 졸업은 곧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과연 성종은 무엇을 남기고 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